안녕하세요. 쇼드무비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귀궁 7화 줄거리와 8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다음 전개를 깊이 있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7화는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모든 인물의 운명과 궁궐 전체의 비밀이 폭풍처럼 얽혀 들어가는 회차였죠. 먼저 7화의 핵심은 수살귀의 저주가 궁궐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점입니다. 검은 액체가 퍼지며 열의와 중전, 그리고 태아까지 위협하는 장면은 비주얼적으로도 강렬했고 이 드라마만의 미스터리 호러 분위기를 제대로 살렸다고 생각해요. 열의와 강철이 처음으로 한 팀이 되어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인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뿐 아니라 이무기와 무녀, 그리고 왕실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강철이 열의를 지키기 위해 왕이 휘두른 칼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 그리고 신검의 힘이 빙의되어 수살기를 산산조각내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단순한 테마물이 아니라 운명과 혈통, 그리고 사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서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죠. 이 과정에서 열의와 강철의 감정선도 확실히 진전됐습니다. 열의가 13년 동안 그리워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안 동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강철이 장난스럽게 너 지금 나 때문에 마음이 동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냐고 응수하는 장면은 진짜 설렘 포인트였어요.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두근거림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선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각 인물의 운명, 그리고 저주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귀궁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열의와 강철, 그리고 왕 이전까지 세 사람의 삼각관계와 각자의 상처,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정이 궁궐의 저주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앞으로 더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왕실 내부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전과 열의 모두 수살귀의 저주로 쓰러지고 왕실은 판수맹인 점쟁이들을 체포하며 궁궐 내 음모와 배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풍산이 수기를 조종하며 왕실의 핏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판수들이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왕실의 비밀과 저주에 깊이 관여된 존재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열의의 혈통과 경기석의 비밀입니다. 열의가 할머니 넙덕의 외손녀이자 경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설정은 앞으로 열의가 왕실의 저주를 풀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팔척귀가 다시 등장하며 궁궐 전체가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석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봉인에는 성공하지만 팔척귀의 시작, 즉 이 저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고 싶어요. 팔척귀와 수살귀, 그리고 왕실의 저주가 단순히 귀신이나 괴물의 등장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왕실의 과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죽음과 원한이 모두 하나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설정이 귀궁만의 서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8화 예고편을 보면 분위기가 한층 더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와 함께 가자라는 대사는 악귀, 즉 수살귀의 유혹과 위협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이 대사가 열의 혹은 강철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는 장면은 악귀의 힘이 이제는 인물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의가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리가 위험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열의가 강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에 뛰어드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의의 선택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 그리고 왕실의 저주와 정면으로 맞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또 궁궐 전체에 퍼진 썩은 내음과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왕의 명령은 악귀와 결탁한 자, 즉 내부 배신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궁궐 내부의 권력 다툼, 풍산의 음모, 그리고 판수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왕실 전체가 불신과 공포로 뒤덮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리와 왕의 대화에서 팔척귀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묻는 장면도 왕실의 오래된 저주와 비밀, 그리고 여리 가족의 운명적 인연이 더 깊이 밝혀질 분기점이 아닐까 싶네요. 팔척귀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왕실의 피와 원한,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서 비롯된 존재라면 여리와 왕, 그리고 강철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8화에서 강철이 수살귀와의 싸움에서 의식을 잃거나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고, 여리는 경기석의 힘과 자신의 혈통적 비밀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왕실의 판수들이 숙청되는 과정에서 풍산의 음모와 진짜 배신자가 드러나고, 팔척귀의 저주와 왕실의 과거가 여리강철이정 삼각구도와 얽혀 폭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특히 여리와 강철의 감정선도 이번 회차에서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요. 여리의 선택, 그리고 강철을 구하기 위한 희생이 궁궐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고편에서 여리가 왕에게 팔척귀의 시작에 대해 묻는 장면은 왕실의 오래된 죄와 숨겨진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신호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왕실이 저지른 과거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태어난 팔척귀의 비밀이 여리의 혈통과 경기석의 힘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풍산이 수기를 조종하며 왕실의 핏줄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8화에서 중요한 갈등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이 어떤 방식으로 궁궐 내부를 흔들고 여리와 강철, 그리고 왕실을 위협할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리와 강철, 이정 세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각자의 운명과 선택이 궁궐 전체의 저주와 연결되는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리가 자신의 정체와 운명을 받아들이고 경기석의 힘을 제대로 각성하는 장면이 8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수살귀와 팔척귀의 정체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왕실의 죄와 원한, 그리고 혈통의 비밀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단순한 판타지 사극을 넘어 운명, 죄,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화에서 여리와 강철, 그리고 왕 이정이 각자의 상처와 운명을 마주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과정이 더욱 치열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특히 여리가 자신의 혈통적 비밀을 받아들이고 경기석의 힘을 제대로 각성하는 순간 궁궐의 저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풍산이 수기를 조종하며 왕실의 핏줄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8화에서 중요한 갈등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이 어떤 방식으로 궁궐 내부를 흔들고 여리와 강철, 그리고 왕실을 위협할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리와 강철, 이정 세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각자의 운명과 선택이 궁궐 전체의 저주와 연결되는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리가 자신의 정체와 운명을 받아들이고 경기석의 힘을 제대로 각성하는 장면이 8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수살귀와 팔척귀의 정체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왕실의 죄와 원한, 그리고 혈통의 비밀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단순한 판타지 사극을 넘어 운명, 죄,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8화에서는 수살기와의 본격적인 결전, 그리고 팔척귀의 기원과 왕실의 죄, 여리의 혈통과 경기석의 비밀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폭풍 같은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궁궐을 뒤흔드는 저주와 진실, 그리고 각 인물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갈지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남겨주세요. 오늘 리뷰와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